가장 지금 바로 담을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돈 되는 흐름은요, 자동차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도 한 주 걸러 한 주 받고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던 그러면서 그랬는데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가 강세를 보였고 계속 말씀하셨던 SL과 화실도 오늘 급등을 했었죠. 역시 우리 차상로 대표님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도 더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 아버지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방송에서만 이 시간인 차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항상 고민되는 업종 중에 한 개가 또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조회수가 안 나오는 영상이 자동차 영상입니다. 정말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성장주로 인식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한 변화가 현재 나타나는 과정인데 그것이 이제 마진에 대한 개선으로 성장주로에 대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현재 워낙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잠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 차트입니다. 그러면 과거 이제 1999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IMF. 그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고, 과거에 이때 유아인 씨가 엄청난 활약을 또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도 상당히 이제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던 구간,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에 대한 구간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놓고 보시면 사실 1,300원대 이상에 대한 환율을 기록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없네요. 네, 한 4번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고, 우리가 과거에는 1,200원 이상만 돼도 워낙 약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380원, 1,370원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워낙 초약세 구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강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워낙 약세, 대신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 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다만 현재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투자를 하면서 국내 주식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효과를 노리면서 환차손을 환차익으로 바꿔내는 개념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내재적 해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현재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상관관계가 미국과 높은 주식들에 대한 수급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을 모아봤는데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와 관계가 상당히 두껍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약 8위권 정도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높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많은 수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 입장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을 또 모아보면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캐나다 순인데 한국이 6위권 정도 됩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한국이 현재 미국과에 대한 상관관계가 그만큼 더욱더 두터워졌다, 두껍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앞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내재적 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현재 들어가기가 가장 까다로운 국내 주식들은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현재 구간에서 사면 안 되는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여기에서 더욱더 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외화에 대한 부담감이 큰 종목군들, 이를테면 유틸리티 업종 안에서도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이런 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10대 수출 품목입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 대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차량용 부품이라든지 또는 부속품, 그리고 이제 배터리라든지 컴퓨터 부속품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쪽에 대한 방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동차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글로비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군들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오늘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같이 보면 오늘은 시장에서 뭐 약보합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저는 이 현대글로비스를 조금 주목을 해봤던 것이 현재 시장에서 이 자동차 업종 이슈가 되는 것이 두 가지 국가입니다. 바로 하나가 인도라는 거고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98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크기에 대비해서 약 39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물류에 대한 운송 자체가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게 본다면 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기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봉을 보면 이미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주가에 대해서 미진한 모습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이 기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미국에서에 대한 뛰어난 성과 자체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과거 2008년도에 기아차의 별명이 기아 차미네이터였거든요. 지금도 그런 차미네이터 같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두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돈 되는 흐름도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요, 방산주 주목해보자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방산 수출 지원하기 위해서 또 출국하기도 했었죠. 네. 기대할 만한 뉴스가 있는 방산주, 현대로템과 세트레가에 주목해보자 들고 오셨네요. 네, 뭐 우리가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 현재는 수출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고 있고, 사실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쪽은 꾸준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불확실함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가동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방산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선 현대로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철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도 관련 SOC 사업이 확대될 때마다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현재는 수출 안에서도 이제 방산 관련된 수출 물량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로템에 대한 오늘 큰 상승폭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상승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산주 안에서도 빅5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풍산까지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기업들인데, 자, 그중에서도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세트랙아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 6개월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본다면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까지 올라오는 양상들인데요. 다만 56,000원에 대한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53,900원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항도 강하지만 지지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방 자체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돌파가 나타난다면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부분으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같이 보면 마찬가지로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위에 저항이 그만큼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만 제가 판단했던 것은 이 현재 하방에 있는 20선에 대한 지지가
앞에서도 이루어졌던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밟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은 깜짝 급등도 이뤄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세트레가이 5장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 깜짝 급등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소개해 주신 종목 중에서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저희 수익률 탑5 중에서 우양이 1순위로 올라와 있고요. 5위에는 SL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일찍 좋은 가격대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39%나 나오고 있는데요. SL 저희 AS 해보고요. 또 신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토비스. SL과 함께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게 토비스거든요. 함께 AS 좀 부탁드려요. 우선 이제 SL은 5월 20일 날 SL 가격대가 43,0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34,000원인가요? 그 가격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현재 상승을 좀 보여줬던 모습들입니다. 43,000원 오늘 가격이네요. 그만큼 이제 저가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넘어서서 올라오는 과정들인데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타 물량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자동차 종목군들이 오늘 길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해서 한번 형성될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포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움직임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런 추세 추종에 대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물량 자체는 오늘로서 단기 고점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하방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의 추세적 움직임은 좀 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중장기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L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두 번째로 토비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비스가 4월 22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계기판도 이제 LCD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클러스터도 이제 LCD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해서 투 모듈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큰 판으로 해서 원 모듈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인포테인먼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토비스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은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7, 8월 달까지는 이런 추세 추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방산주 중에서도 조금 덜 올랐던 그리고 아직 좀 더 오를 수 있는 기업으로 하나시스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하나시스템을 소개해드릴 때 제가 꼭 덧붙이는 얘기가 과거에 이제 보면 포스코 그룹에서 ICT를 담당하는 기업이 포스코 ICT, 현재는 포스코 DX였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하나그룹에는 바로 이 하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시스템을 방산주로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하나그룹의 자동화와 무인화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신다면 이 기업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결국 신고가까지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해보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신고가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백어 마치고요. 캐스당 라이브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